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 리더 이주호입니다. 다양한 미디어의 출연 그리고 독서 인구의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출판계. 하지만 올해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선포한 체계해로 오랜 불황을 겪어온 출판 시장이 날개를 달고 날아오를 수 있을지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오늘 더 리더는 대한출판문화협회 윤철호 회장과 함께 우리나라 출판 시장 현황과 출판 산업 발전을 위한 과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오늘 이 자리에 대한출판문화협회 윤철호 회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저희 방송을 찾아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지난해 2월이었죠. 49대 대한출판문화협회 회장이 되셨습니다. 이제 한 1년 정도가 되어 가는데 그간의 소회를 한번 평가해 보신다면 어떨까요? 매일매일 공부하는 기분이고요. 네. 저도 예전에는 이런 무슨 협회 회장은 어떤 사람이 하는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제 개인 회사 활동을 하기 바빴던 사람인데 네. 협회 이런 활동을 하다 보니까 많은 부분들을 새로 공부하고 배워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겪는 것들이 새로운 것들이 있어서 매일매일 공부하는 기분이고, 하나 확실하게 알게 된 거는 제가 출판계가 왜 망했는가 이런 부분들은 제가 몸으로 느끼게 되는 부분들이 있고, 네. 그래서 출판 산업이 출판 문화가 발전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을 좀 함께 고민하는 그런 시간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일단 대강 알기로는 국내에서 가장 큰 출판사들의 모임이라고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하게 되는 협회입니까? 예, 대한출판문화협회는 우리나라 출판사들이 모여 있는 네. 가장 오래됐고 그리고 가장 큰 종합적인 그런 출판단체입니다. 네. 1947년이니까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기 전에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모든 정책의 발전이라는 게 민하고 네. 과안이 협력해서 그 정책을 만들기 때문에 민간 업계 쪽의 의견들을 가장 종합적으로 제시해야 되는 그런 역할을 좀 맡고 있고요. 네. 그리고 생각보다는 많은 분들에게 가까운 단체입니다. 그래요? 네, 여러분들이 배우는 초등학교 때부터 네.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때까지 배우는 대부분의 거의 모든 교과서, 네네. 참고서가 다 저희 회원사들이 낸 책이고요. 네. 매일매일 읽는 베스트셀러, 네. 시, 소설 이 모든 것들이 다 지금 침대맡에 있든지 소파 옆에 있는 그런 것들도 다 저희 회원사들이 발행하고 있는 책들이기 네네. 때문에 생각보다는 이 국민들, 시청자들과 가까운 거리에 있는 그런 단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네요. 윤철호 회장이 취임한 이후 협회에서는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 가운데 하나로 손꼽히는 것이 바로 전자책 출판사를 회원사로 영입하셨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왜 전자책 출판사를 회원사로 두지 않았었는지도 이유도 궁금하고, 이번에 어떤 이유로 인해서 전자책 출판사를 회원으로 영입하게 되셨는지도 궁금하거든요. 네, 전에는 사람들은 출판이라고 하면 종이책만 출판이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우리나라 출판 정책도 종이책 따로, 전자출판 따로 이루어진 경우들이 있고요. 네. 근데 사실 책이라는 거는 종이냐 플라스틱이냐 아니면 반도체에 들어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네. 거기에 들어있는 콘텐츠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실제로 현실에서 벌어지는 출판 활동들은 종이책을 내는 분들도 전자책을 내고 전자책과 결합된 형태로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렇죠. 이런 정책이나 또 이 회원사들이 따로따로 있는 면들이 많아서 그래서 새로 만들어진 전자출판 분들은 기존의 종이책 출판사하고는 또 정서적으로 또 약간 다른 그렇겠죠. 이질감을 느끼는 네네. 것도 있고 그래서 실제로는 이게 융합돼서 진행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서로 이 전자출판사들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네. 이 기존에 있는 종이책 출판사들이 디지털 환경에서 융합적으로 발전해 나가는 부분도
적극적으로 좀 반영을 하고 네네. 상호 좀 전자출판사들도 종이책 출판사들을 내 경험과 노하우를 배우려고 하는 게 많기 때문에 그럼요. 같이 교류를 해서 출판의 영역을 확장하고 넓히자. 이게 출판의 전체적인 흐름이기 때문에 네네. 단체도 당연히 전자출판사들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이렇게 해서 이제 하게 됐고요. 점점 더 많은 전자출판사들이 많이 좀 가입을 하고 있고, 뭐 오디오 아니면 뭐 웹소설, 웹툰 네네. 이런 분들까지 점점 더 많이 이제 활발하게 하는 그런 추세입니다. 점차 출판이라는 영역이 확대되고 있다는 느낌도 드네요. 단순히 종이뿐만 아니라 전자책도 책이 되는 거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디오도 나중엔 책으로 될 수도 있는 거고요. 네, 맞습니다. 지금 중요한 거는 출판의 영역이 점점점 넓어지고 있기 때문에 네네. 그런 부분들이 넓어지는 부분들을 조금 더 이 단체나 정책들이 지원하고 이제 발전시킬 수 있는 준비들을 하는 게 지금 상당히 중요한 출판 현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출판 시장 현황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보기 위해서는 일단 그러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현재 독서를 하고 있느냐가 중요할 텐데 사실 그 연구 기관마다 좀 독서에 대한 결과치가 좀 달라서요. 어느 정도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독서를 하고 있죠? 그게 그 사실 이 출판 업계에 대한 정확한 통계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네네. 그 출판 정책을 펼치는데도 어려움이 않다. 이게 지금 현재 그 걱정하고 있는 건데요. 네. 그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년마다 한 번씩 도서 실태 조사를 합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 의하면 2015년도죠. 가장 최근의 조사가 2015년도로 돼 있습니다. 네. 거기엔 성인 독서 시간이 2015년 현재 평일 22.8분, 주말 25분 정도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그러면 이게 뭐 많으냐 적으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게 좀 많이 좀 줄어 있는 건데 네네. 사실은 더 재밌는 거는 이건 문화체육관광부의 조사고 네. 통계청의 2014년도 조사에 의하면 하루 6분 정도인 거로 나와 있습니다. 네. 네, 하루에 그 뭐 10분 뭐 이 정도 보는 사람들이 10%가 안 되는 걸로 네네. 나와 있기 때문에 문화체육관광부의 조사보다도 훨씬 더 우리나라 국민들이 지금 책을 네. 많이 못 읽는 거로 돼 있고 전반적인 통계로 보다 보면은 좀 출판 시장이 가장 호황을 이뤘던 것이 한 상대적으로 2006년, 7년 뭐 이 경도라고 네네. 해야 약 10년쯤 정도 전이죠. 네. 그때로부터 해서 상당히 많이 좀 줄어 있는 거로 돼 있고 그 우리나라의 특징은 초중고 시절에는 학습이나 이런 것 때문에 책을 많이 읽는데 네. 그리고 문자 문맹률은 없지만 네. 실질적으로 책을 읽고 독해내는 어떤 문해 능력 네. 그리고 성인들의 독서 습관은 상당히 그 하위권인 걸로 이렇게 좀 현대돼 있고요.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그 뭐 전반적인 세계적 추세긴 하겠습니다만 네. 그 스마트폰이나 뭐 이런 식의 여러 가지 다른 미디어들의 발달에 의해서 상대적으로 한 2005, 6년, 5, 6, 7년 병에 비해서 약간 좀 줄어 있는 이런 네네. 걸로 현재 돼 있습니다. 예. 출판 시장이 어렵다고 하는 이야기는 많이 들리는데 네. 뭐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요. 첫 번째로 말씀하셨던 것처럼 책을 안 읽기 때문에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사실 어떤 출판 시장의 어떤 규모라고 해야 될까 아니면 내수가 포화됐다라고 해야 될까 이런 부분들도 분명히 문제가 있을 것 같고 현재 우리나라의 이 출판 시장 규모가 얼마만큼이고 현재 시장 상황이 어느 정도로 어려운 건가요? 네. 일단 그 우리나라 국민들이 책을 안 읽는 이유를 보면 그 조사 통계에 의하면 네. 대부분 바쁘다 혹은 마음의 여유가 없다. 네. 이게 한 48%, 한 50% 정도가 네네. 책을 못 읽는 분들이 그런 생각을 갖고 계세요. 그리고 독서 습관이 안 들었다. 그래서 못 읽는다. 이게 한 23% 정도 네.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거가 얘기하는 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나라 국민들도 마음의 여유가 있고 네. 바쁘지 않으면 혹은 내가 자꾸 책 읽는 습관이 이렇으면 읽을 거이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죠. 네네. 이건 뭐냐면 어쨌든지 간에 책을 좀 읽었으면 좋겠는데 내가 좀 책이 독서가 부족하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니까 네네. 결국은 독서 여건이 이런저런 의미에서 갖춰진다고 한다면은 읽을 수 있는 준비나 마음의 어떤 그 자세가 돼 있는 분들이 많다라고 하는 건 네. 사실은
그 독서 국민을 만들어야 되는 측면에서도 바람직한 것이고 네네. 저희 같은 네. 출판 산업의 입장에서도 아직 시장이 많이 넓혀질 수 있는 여지가 여지가 있구나라는 있구나. 측면에서는 반가운 겁니다. 그런데 네.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 출판 시장의 규모는 어떠냐 네. 이렇게 좀 보자면 대략 이 조사도 지금은 2016년에 발표된 거가 최신의 조사거든요. 네네. 이거는 2015년도를 대상으로 조사 발표된 것이 현재 가장 큰 건데 현재 보자면 출판 2015년 기준이죠. 네. 그 기준으로 출판산업 매출의 총액이 약 한 7조 6천억 정도 이렇게 돼 있어요. 7조 원이요. 7조 6천억 6천억. 정도죠. 네. 그리고 이게 전년 대비 이게 한 3.8% 감소한 거로 돼 있습니다. 네. 이거는 꽤 많이 감소를 한 거죠. 그러면 계속 이렇게 추세가 됐느냐까지는 아니고요. 네네. 뭐 전반적으로 지금 어렵긴 합니다만 일단은 그 당시는 도서정가제가 강화되면서 네. 수요가 확 줄었던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평상적으로 줄은 것보다 조금 더 많이 줄었다고 볼 수 있고요. 네네. 그 뒤에 2006년, 2007년은 어떻게 됐느냐라고 하는 거는 이 정도까지 감소하지는 않은 네네. 걸로 좀 알고 있고요. 인터넷 서점들이나 대형 서점들은 현재 매출이 조금씩 늘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다른 소형 서점들이 약간 준 것도 있긴 합니다만 그래서 그렇게 약간씩 그 1%, 뭐 2% 이렇게 줄인다고 한다면 네네. 물론 그 다른 그 경제 전체가 2%대 이렇게 성장을 하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정체 내지 약간 마이너스 1, 2% 이렇게 되면은 주는 거는 틀림없는데 그렇죠. 뭐 우리한테 즐거운 건 아니죠. 뭐 계속적으로 그 앞에만큼 줄고 있는 거는 아니니까 그나마 다행인데 현재 이 줄어드는 여러 가지 이유들은 통계를 보자면 지금 취학 연령 교육 쪽에서 보면은 취학 연령 인구가 약 한 취학 연령 인구 100만 명대에서 지금 네. 40만 정도로 줄어 있어요. 네네. 이게 초등학교에서부터 중학교까지로 다 와 있기 때문에 이런 영향 그리고 스마트폰의 영향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좀 크고요. 그리고 물론 아시겠습니다만 출판만 아니라 내수 산업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분들이 다 같이 겪고 있는 문제인데 네. 출판이 전형적으로 한국어라고 하는 언어적 특성에 많이 갇혀 있는 면도 있기 때문에 네네. 약간 좀 이게 매출 성장에 있어서 내수 산업 중심이라다 보니까 좀 약간 성장이 좀 정체되어 있는 이런 네네. 면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쨌든지 간에 지금 산업 규모의 성장 측면에서는 그 디지털 쪽하고의 융합을 통해서 늘어나는 부분, 해외 시장으로 또 가는 부분, 뭐 등등을 통해서 좀 더 이 산업 규모를 성장시켜야 될 그런 과제들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출판 산업을 이야기하면서 이 도서정가제를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일단 시행은 2003년에 시행이 됐었고요. 2014년에는 조금 더 개정된, 그러니까 조금 더 강력한 도서정가제가 시행이 되면서 아마 많은 출판업계에서는 참 힘이 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한 3년 정도가 만으로 지나가게 됐는데 3년간 도서정가제가 시행됐을 때를 어떻게 평가하고 계세요? 네, 도서정가제를 시행할 때는 네. 일단 좋은 책이 다양하게 만들어지는 환경, 네. 그리고 독자들이 책을 다양하게 접할 수 있는 환경 이런 부분들을 만들자. 네.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목표였고요.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은 그 이전의 환경은 네. 서점들 간의 가격 무한 할인으로 인한 출혈 경쟁이 있었기 때문에 네네. 서점들 자체도 적자를 보고 있었고요. 네네. 그다음에는 책의 판매들이 대량의 할인 판매 중심으로 매출이 성장이 돼 있었기 때문에 다양한 책들이 나오지를 못하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러면서 동네 서점들이 다 지금 없어져 가는 환경이 되다 보니까 네네. 일반 소비자들이 다양하게 책을 만날 수 있는 공간들이 줄어들고 있었고 뭐 이런 것 때문에 하게 됐는데 그것이 도서정가제 실행 이후에는 네.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대형 서점들도 지금 영업이익을 남기기 때문에 매장들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그동안 축소일로만 있었던 동네 서점들이 새롭게 재탄생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탄생하는 서점들은 옛날같이 참고서만 팔고 있는 네네. 동네의 칙칙한 서점이 아니고 이제는 젊은 사람 그리고 멋있는 분위기 뭐 말하자면 간지 있는 네네. 그런 일로 연예인들도 앞다퉈서 서점을 내는 뭔가 멋진 어떤 그런 행동 같은 식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책들이 전달되게 만드는데 장점이 좀 많이 있는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도서정가제 자체가 어떤 산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보시는 것 같네요. 앞으로 어떻게 돼야 될지에 대해서 생각하고 계세요? 도서정가제는 일정 3년 후의 신의대응으로 인해서 다양한 서점들이 생기고 그리고 다양한 책들이 좀 더 잘 나오게 만드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보고요. 네네. 그래서 그 부분들이 일단은 현재로는 일정하게는 그 3년 정도는 현재 추세대로 더 가보고 네네. 이 부분이 더 효과가 더 좋다고 한다면 좀 더 강화된 형태로 갈 거고요. 만약에 지금 현재는 초기에 소비자들의 불만들이 많이 좀 줄어들어 있는 상태인데 네네. 만에 하나 또 소비자들이 지적하는 어떤 문제점들이 있다고 한다면 한 3년 뒤에 다시 한번 개선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협회에 취임하시면서 협회장으로 취임하시면서 가장 목소리를 크게 내고 있는 부분이 정부 정책이라고 들었어요. 정부가 출판이라고 하는 것을 종이책의 한계를 갖고 있는 퇴행 산업으로 보고 있다. 라고 하지만 출판이라고 하는 것은 사양 산업이 아니라 미디어 콘텐츠 산업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출판 산업을 대하는 정부의 자세는 어떤 식으로 변해야 될까요? 네, 그 출판만 아니라 정부의 문화 정책이 오랜 시간 동안 지금 정부 주도의 정책으로 일들을 해왔다고 봅니다. 네. 그로 인해서 출판계에도 많은 문제들이 생겼고요. 그래서 지금은 그 모든 새로운 산업에 대한 혁신이나 발전이라고 하는 것들이 결국은 민간에서 산업계에서 그 만들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네네.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 그런 방법으로 좀 바뀌어야 된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협회장으로 계시다 보니까 출판 시장을 또 부흥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어깨에 무거운 짐들을 갖고 계실 텐데 그 가운데 한 가지가 실제로 그럼 국민들에게 책을 많이 읽게 해보자라는 취지에서 독서 진흥 사업도 지금 진행을 하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국민들이 책을 많이 읽을 수 있게 할까요? 지금 독서 진흥 사업은 어떤 겁니까? 독서진흥 사업은 일단은 뭐 국민들이 책에 가깝게 이제 할 수 있게 만드는 거기 때문에 네. 일단은 책을 사람들이 읽는 행위라고 하는 것은 교육 현장이 있고요. 그다음에 도서관이 있고 서점이 있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서 이제 그 예를 들어 도서관이면 도서관에서 여러 가지 행사나 이런 걸 통해서 독서 습관들을 일으킬 수 있는 행사들을 네. 어떻게 지원해 줄 것이냐. 그 직장 내에서도 그 독서 경연이라고 하죠. 네네. 뭐 그런 걸 통해서 그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지원해 준다든가 학교 부분에서도 사실은 가장 중요한 건 독서 습관을 형성하는 가장 중요한 곳이 그 일선 학교인데 네. 현재 입시 준비 때문에 사실은 독서를 중심으로 한 교육이 많이 못 되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런 식의 측면에서는 입시보다도 이제 그 독서를 통해서 평생 학습할 수 있는 훈련을 시켜주는 그런 부분들의 그 수업 모델, 그 교육 현장의 어떤 변화 이런 부분들이 철회돼야지 하지 않느냐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방송을 만드는 일과 저희가 그러니까 고민을 하고 있는 일과 출판업계가 고민하고 있는 일은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아요, 협회장님. 저희도 좋은 방송을 만들기 위해서 방송 만드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만 좋은 방송 만드는 게 그렇죠. 쉽지가 않거든요. 네네. 사람들이 볼 만한. 책도 마찬가지로 책을 만드는 일은 어렵지 않지만 좋은 책을 만들고 사람들이 재밌어 할 만한 책을 만드는 일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떤 식으로 좋은 책 문화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협회가 앞장서실 것인지 좀 포부를 들어봐도 될까요?
네, 그 협회는 그 출판인들의 단체이기도 하지만 출판인들이 책임져야 되는 거는 그 서로 간의 친목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책을 만드는 사람으로서 우리 사회의 교육, 교양, 그리고 지식 정보, 그리고 즐거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콘텐츠를 제공하는 책임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이런 부분들이 그동안은 정부가 많이 역할을 해왔다고 한다면 앞으로는 민간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주도해 가기 위해서는 네. 그 출판계 자체가 이런 부분들을 그 만들어낼 수 있는 정책적이고 강한 그런 그 우리 내부의 역량이랄까요? 네. 이런 부분들이 강화된 상태에서 민간이 주도된 그리고 국민들로부터 사랑받는 만큼 사랑받는 책으로부터 사랑받는 만큼 그 독자들에게 좋은 책들을 만들기 위한 노력들을 할 수 있는 그 내부 준비를 네네. 저희 출판협회에서도 하려고 합니다. 책을 읽는 일, 그리고 책을 만드는 일의 가치와 소중함을 아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윤철호 회장의 신념이 책의 해를 맞아서 더 속도를 내길 바라겠고요. 출판산업 발전을 통해서 더 많은 독자들이 책을 가까이 하면서 이를 통해 우리나라가 문화 선진국에 더욱 한 발 다가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대한출판문화협회 윤철호 회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